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9월 24일이고요. 금요일 오전 7시 34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제 이제 그저께 좀 깊은 하락을 맞고서 4만 깨지면서 굉장히 좀 위태하나 싶었는데 그래도 39,000 이쪽 라인 지지를 잘 받고 반등을 했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이슈들 그런 것들이랑 좀 맞물리면서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좀 큰 하락이 나왔고 그럼에도 이제 반등을 나름 좀 잘해주는 느낌은 있다. 어제 제가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44,000 뚫어야 된다. 어제가 어디쯤이었죠? 어제가 이제 23일 요쯤이었죠 여기. 여기 44,000 이거 한번 터치하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여기에 었는데 44,000을 뚫어줘야 된다, 위에 안착을 해줘야 된다, 그게 가장 급선무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다행히도 44,500 정도에서 횡보를 좀 계속 해주고 있고, 이제 여기를 좀 뚫었으니까 다음을 또 뚫으러 가야겠죠. 아, 이게 진짜 내려가는 거 한순간이고 올라가는 거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자,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한시름 났다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연말 불장에 대한 좀 그런 뷰가 조금,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런 현상들을 겪잖아요. 그러면은 좀 그게 굉장히 희미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희망이. 그러니까 뭐 되게 장기적인 뷰로는 당연히 믿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벌써 9월 끝나가고 9월, 10월 이제 좀 횡보하다가 11월, 12월부터 오른다고 해도 10만 달러 쉽지 않겠는데? 좀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럼에도 비트코인이 오를 때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냥 막무가내로 오르기 때문에 또 그런 힘을 믿고 좀 연말을 기대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어쨌든 그 가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이 점검해야 되는 이 지지선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게 꺾인다, 계속해서 지표가 안 좋게 나타난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마냥 계속 아무런 그런 근거도 없이 10만 달러, 1억 이렇게 바라는 건 무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지표들이 어느 정도 최소 충족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주시면서 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디렉트 캐피탈 이제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지금 44,000, 45,000 이쪽 사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이에서 보셨을 때, 딱 이 기준적으로 봤을 때 한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구간에 이제 좀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44,000 위로 안착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다음으로 빠르게 좀 뚫어야 될 구간 같은 경우 48,000, 48,000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지지 구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항 구간이겠죠. 저항 구간 좀 강력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48,000을 좀 빨리 뚫어줘야 되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겹쳐져 있죠. 여기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44,000 위 구간 여기에 있고, 44,000이 나름 또 지지 구간입니다, 지금 자체는. 그리고 이 밑으로는 39,000 구간이죠. 여기서도 지지 저항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저께 추석 때 여기를 다행히 이 선까지 마지노선으로 지지 받으면서 반등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만약에 진짜 대하락장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한 마지막 최후의 보루의 구간은 3만 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쯤이 이제 한 29,000에서 3만 달러 정도 구간이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거의 몇 번이나 이 꼬리를 만들면서 저항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진짜 침략을 당한다, 이 구간이 마지막으로 뚫린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다 팔고 도망가야 되는 구간이다 라는 정도로 딱 지금 이 4개 정도의 구간으로 지금 보시면 되겠죠, 시장을.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지금 현재 44,000에서의 구간 자체는 이제 계속해서
뚫으려고는 하겠지만 48,000 이 저항선을 맞고 예, 내려올 수도 있다. 다시 내려올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하지만 베스트는 이제 44,000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44,000을 뚫는 그림이 가장 베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건 어제 뉴스였었는데 최근에 아발란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발란체 많이 올랐었는데 이제 그런 상승의 이면에는 어쨌든 레이어 1 그러니까 플랫폼 코인들의 이제 상승도 같이 있었고 그 안에 아발란체도 있었죠. 포함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 플러스 최근에 또 엄청 상승을 보였었던 이유 자체는 이제 아발란체가 없네요. 지금 거의 전고점이죠. 지금 사실상 아까도 전고점을 좀 잠깐 터치를 했었던 걸로 아는데 이렇게 좀 큰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레이어 1에 이제 좀 자금 힐러 들어오는 것도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아발란체에서 굉장히 큰 투자 금액을 좀 가져가면서 그것에 대한 좀 뭔가 사람들의 인식, 기대 심리 이런 투자 심리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들 거대 뭔가 VC들, 투자사들 이런 투자처들이 어느 곳에 계속 자금을 좀 넣고 싶어 하는지 어느 곳으로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번 솔라나가 크게 상승하기 전에는 솔라나가 굉장히 많은 자금을 받고 그런 큰 상승이 있었죠. 아발란체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좀 같이 보시면 좋은데 이번에 데퍼랩스 그러니까 플로우죠. 사실은 플로우 코인인데 이제 플로우 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인 게 이제 투자 금액이 꽤 많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안데르센 호로이츠라는 되게 좋은 투자 기업이에요. 그리고 뭐 다 좋은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슈가 이제 이번 달인가 다음 달 그러니까 2021년 10월쯤에 작년에 이제 작년 말에 진행했었던 코인리스트에서 진행했었던 플로우 그런 락업 해제 이런 이슈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코인리스트 것만 풀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올 10월에 플로우 코인 락업 해제 이슈 이런 일정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아직까지 뭐 큰 상승이 나오는 느낌은 아닌데 이런 것들도 어쨌든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이거 같이 드릴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업비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뭐 좀 저의 이런 투자 성향을 좋아하고 비슷하게 하고 싶어 하니까 뭐 제 방송을 보시는 거겠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혹은 뭐 되게 막 업비트 수익 인증 그런 창 띄워놓고 막 이렇게 선 그어가면서 차트 막 분석해가지고 투자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방송에서는 어떤 이런 외부적인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잘났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도 다 같이 가지고 투자를 포함해야 굉장히 좀 다양한 변수들이 많은 암호화폐 시장인데 그냥 단순히 주식 하듯이 차트만 보고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식도 차트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뭐 이 기업에서 되게 좋은 호재가 있고 뭐 저기서 뭐 협약 체결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게 그런 것도 같이 보고 오르는 거는 똑같은데 유독 코인 시장에서는 그렇게 시장을 보지 않고 그냥 단순히 진짜 뭐 차트만 보고 뭐 산다든지 판다든지 락업 해제 물량 이런 거 기간 신경 안 쓰고 또 뭐 토큰 이코노믹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이렇게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이렇게 좀 외부적인 내부적인 호재, 악재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 아니죠. 오늘 맞죠. 오늘이죠. 제가 저녁에 방송하다가 갑자기 아침으로 좀 지금 몇 며칠 바꿔가지고
어쨌든 어제 기준으로 저희 NFT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알려드릴까 하는데, 디레이스라고, 이거는 경마 관련 이제 플랫폼인데 바이낸스 자체에서 좀 NFT 마켓플레이스 내에서 이걸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게임 오퍼링이라고, 이거는 또 IGO라고 이름이 붙어요. IPO, 뭐 IDO, IW, 이제는 IGO까지, IEO도 있죠. 그래서 IGO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요게 좀 수익률이 굉장히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말이 5종류가 있는데, 되게 저렴한 말, 그리고 되게 비싼 말,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근데 비싼 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이제 2만 달러의 민팅이 이제 됐는데, 그게 이제 이제 시장에 나와서 2차 거래 가격이 거의 뭐 10만 달러 이상으로 나오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좀 수익률이 어떻게 보면 좋죠. 그래서 가장 저렴했던 게 100달러였나? 그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되게 사기 힘들어가지고 되게 경쟁이 좀 치열했다. 보시면은 바이낸스 자체 NFT 마켓플레이스에 이렇게 떡하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종류의 말. 근데 이게 가장 비싼 거죠. 오메가 말. 올림피안 말인가요? 이게 가장 비쌌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찾아봐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좀 진행하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투자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좀 뭐 마스4 그거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것들 본인이 이제 판단하기 하이리스크가 아니다, 굉장히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좀 리스크 없게 가져가는데 좀 굉장히 리턴이 좋게 나올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면은 그런 것들 다 참여하시는 게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뭐 본절이 안 되더라도 되게 경험적으로도 도움이 진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되게 뭐 어떤 코인에 막 엄청 큰 금액씩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는 것들도 솔직히 많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여기 영상을 올리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제가 나름 되게 여러 가지들 중에서 추려서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좀 좋은 애들만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라서. 근데 그거 아닌 것들 중에서도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애들이 많아요. 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이렇게 챙기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디레이스라든지, 또 오늘은 이제 잡지 타임 매거진, 여기에서도 이제 NFT 마켓을 갖다가 이제 민팅을 했는데, 이게 되게 재미있었던 거는, 이거는 이제 한 0.1 이더리움으로 되게 저렴했죠. 어떻게 보면은 저렴한 건 아닌가? 0.1 이더면 뭐 30, 40만 원 하니까 현실 세계에서 보면 되게 비싼 건데, 이 NFT 세계에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0.1 이더에 민팅을 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진행했는데,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민팅을 하는데, 이제 이더리움은 되게 비싸고 느리고 트랜잭션 피가 이제 내가 좀 더 많이 지불을 해야 얘네가 지금 빠르게 처리가 되면서 내가 이 민팅을 성공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랜잭션 피만 지금 거의 막 22 이더를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수수료로만 7만 달러를 이제 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이 잡지에 대한 그 소유욕이 굉장히 있었다. 굉장히 많은 그런 수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람들마다 가스피를 좀 다르게 다 이렇게 내가지고 미팅을 했을 텐데, 어쨌든 그게 낮으면 되게 튕기거나 뭐 느리거나 이렇게 해서 민팅이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가스비를 지불하고서라도 이제 저 NFT를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욕심에 굉장히 많은 가스비가 치솟았죠. 그렇기 때문에 막 엄청 45,000까지도 45,000 그 웨이까지도 올라가는, 와, 장난이 아니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높은 게 22였고 좀 막 평균으로도 막 몇 이더씩 나가 4이던가 5이던가 막 그렇게까지도 막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 이더리움 기반 쪽은 솔직히 비싸잖아요. 너무 수수료도 막 최소 몇만 원, 몇십만 원까지도 하고. 그래서 좀 제가 쉽게 추천을 못 해드리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 여유가 좀 되신 분들은 물론 하면 좋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참고로 솔라나를 좋아하기도 하고, 솔라나는 여러분한테 좀 부담 없이 추천을 해드릴 수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좀 소개해드렸던 거는 이제 엑스버스랑 하나가 뭐였죠? 엑스버스랑 그 뭐야 이름, 잠시만요. 넥스트버스. 엑스버스랑 넥스트버스랑 엑스버스 이거 두 개 추천을 해줬었는데 되게 민팅 비용이 저렴해가지고 솔라나 쪽에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정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레이디움에서 저번에 진행했던 사무라이 같은 경우도 이제 잘 뽑으면 되게 이득이 됐는데 그거는 좀 민팅 비용이 3솔라나여가지고 좀 구린 거 뽑으면 그냥 본절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레이디움에서는 또 오늘이죠. 오늘 이제 또 진행을 하니까 다른 이제 드롭존에서 NFT를 진행을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관련 NFT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거는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30일에 팬케이크에서 팬케이크 NFT 그게 또 민팅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가를 하시고요. 그거는 약간 프로필 설정해야 돼서 케이크가 몇 개가 필요해요. 또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 갤럭틱 펑크 이거는 이제 루나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죠. 루나 생태계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고, 이제 도건이 이제 트위터 푸사를 갤럭틱으로 또 바꾸면서 좀 많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NFT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암호화폐 시장에 되게 좋은 호재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비트가 많이 오르는 건 아닌데 어쨌든 비트가 도미넌스가 아직은 낮지만 그럼에도 연말에 불장을 가기 위해선 이런 호재들이 쏟아지면서 기관 투자 그리고 이렇게 개인들까지도 돈이 막 몰리면서 소모가 일어난다면 굉장히 또 1억 뭐 거뜬하게 갈 수 있는 시장이 될 텐데, 이런 것들만 봐도 되게 좋습니다. 금 투자자들이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쪽으로 선회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트위터에서 언급됐던 암호화폐 순위 넘버링을 하자면 비트코인 1위, 이더리움 2위, 3위가 테더 요즘 이슈 좀 많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뭐 헝다 이슈도 그렇고, 뭐 4위가 솔라나, 뭐 코티도 좀 언급이 많이 됐네요. 코티, 뭐 카르다노라든지 도지, 체인링크, 사마, 셀러 네트워크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또 트위터에서 비트코인을 갖다가 이제 후원 개념으로 약간 좀 요건 약간 별풍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위터 자체 내에서 지갑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이렇게 충전을 시켜 놓은 다음에 내가 이렇게 후원하고 싶은 곳에다가 이렇게 막 후원을 조금씩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건데, 이제 수수료가 거의 없이, 오늘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수수료가 거의 없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비트코인 후원 기능을 제공하는 방향성으로 트위터가 좀 되게 잘 가고 있죠. 얘네가 좀 지향하는 그런 곳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런 지표들을 좀 계속 보는데, 이제 덱스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디파이 플랫폼이 어딘지를 계속 좀 보니까
역시 뭐 팬케이크라든지 뭐 유니스왑 같은 경우는 이제 이용자 수도 많고 볼륨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는 뭐 바이낸스 기반, 그리고 여기는 뭐 이더리움 기반인데 최근에 이제 DYDX가 좀 많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랑 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파생이라든지 혹은 뭐 레버리지 거래를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디파이들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거에 이제 생각의 흐름이 뭐냐면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리겠다. 자, 일단 이제 왜 저기에 이제 좀 막 거래량이 붙고 DYDX 코인 이런 게 좀 핫해지고 관련 이런 게 붙냐라고 한다면은 일단 기존 중앙거래소들을 규제를 하면서 뭐 레버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따라야 할 수밖에 없는 중앙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규제들을 좀 눈치를 보면서 레버리지를 축소를 한다던가 아니면 아예 없앤다던가 아니면 어느 특정 국가 국민들에게는 지원하지 않게 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고 있죠. 지금 FTX라든지 바이낸스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결국에는 디파이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던 사람들이 솔직히 어떻게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담배 피던 사람들 어떻게 담배를 끊어, 술 먹던 사람들 어떻게 술을 끊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또 그런 곳이 있으면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래소들을 떠나서 결국엔 디파이에서도 이걸 할 수 있네? 나 디파이에서 할게. 이렇게 가니까 또 거래량 이렇게 몰리는 거죠. 그렇게 좀 성장을 하고 있는 느낌인데 그렇게 된다면 또 이제 이렇게 돈이 모이는 곳에서는 기회가 또 발생이 되니까 또 다른 기회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뭐라 해야 될까 생각의 흐름? 이런 투자를 좀 병행하시면 좋은데 뭐 또 예를 들어서 제가 FTT 코인을 예전에 사게 됐던 배경 중에 하나가 이런 생각의 흐름이 있었어요. 분부랑 후오비 토큰이 되게 성공을 했죠. 어떻게 보면 초기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으니까 둘 다 성공을 했고 이제 추후에 진행됐던 뭐 런치풀, 바이낸스 런치풀, 런치패드, 뭐 후오비 프라임, 후오비 뭐 패스트 트랙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성공을 하니까 그러면 이걸 또 벤치마킹 해가지고 혹은 바이낸스랑 후오비에 견줄 만한 거래소가 뭐냐, 차세대 뭐냐, 아직 성장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그때 봤었던 게 이제 FTX 거래소였고 이제 FTT 토큰이 제 눈에 들어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투자를 진행했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이런 투자의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또 봅시다. 자, 이더리움이 차세대 스마트 컨트랙트 쪽 플랫폼 코인으로 굉장히 상승을 했죠. 과거 몇 년 전부터. 그래서 막 2세대, 3세대 플랫폼 코인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이건 2017년도 기준이에요. 이건 17년도 17년도 당시에 에이다, 아트론, 이오스, 네오, 큐텀, 퀀텀, 뭐 코스모스 같은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뭐 솔직히 말해서 이제 18년에서 20년 사이에 나왔던 프로젝트들은 좀 빛을 많이 못 본 애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게 되고 그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어서 프로젝트가 좀 망하게 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되게 또 시대를 잘 타고 나온 애들이 있어요. 2021년 사이클에 발맞춰가지고 나온 애들이 되게 운이 좋았죠. 얘네들은 폴카닷, 아발란체, 솔라나 뭐 이런 애들이 또 있고요. 뭐 등등이 있죠. 이런 애들이 굉장히 또 제 눈에 들어왔었어요. 그 당시에 폴카닷 뭐 4달러, 5달러, 아발란체 3달러, 솔라나는 사실 뭐 1달러에서 5달러 사이에부터 제 눈에 들어왔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진행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얻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이 먹거리 기준을 가지고 지금 현재 먹거리 기준을 가지고 이거 다음 단계는 뭘까, 다음 스텝은 뭘까 하는
그런 조금 생각의 전환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이건 결국 기술의 발전이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백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분명히 또 이런 게 나올 거거든요. 왜냐면 이더리움 나왔을 때 와 이더리움 플랫폼 대박. 근데 에이다 우리가 더 대박이야? 아니 우리가 더 대박인데 우리 이오스 이더리움 킬러야. 우리 기술력 봐 장난 아니야. 했는데 지금 또 나와서 보니까 솔라나 기술에 얘네들이 지금 잽이 됩니까? 지금 다 발렸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지금 솔라나가 굉장히 많이 뜬 거고 에이다나 뭐 코스모스 아톰의 뭐 텐더민트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논외긴 하지만 뭐 루나도 있겠고요. 루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진행이 됐었다가 빛을 못 보고 있다가 이제 여기서 빛을 보게 된 케이스죠. 또 다음 게 나올 건데 이거는 뭔지 계속해서 알아봐야 되는 지금 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에어드랍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DYDX를 언급했었는데 에어드랍 같은 경우도 유니스왑에서 에어드랍 하네? 아 1인치에서도 에어드랍 하네? 그럼 다음 거 뭐야? DYDX, 오픈오션 뭐 여러가지 있었었죠. DYDX는 또 아까도 제가 트위터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계정 10개를 해가지고 90만 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90만 달러 어치 DYDX 거의 9,000개? 한 계정당 9,000 한 50 몇 개인가? 그걸 받았는데 10계정이니까 뭐 거의 9만 개 이상. 그거를 이제 DYDX가 하나가 뭐 지금 한 14달러 정도 하니까 거의 90만 달러 이상 액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우리가 단순히 코인을 사고 팔고 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한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좀 발빠르게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좀 먹거리를 찾는 방향성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좋은 정보 있으면 저한테도 좀 공유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엑시, 크립토펑크, NFT가 굉장히 핫하네. 근데 이더리움 좀 애매하네. 요즘 최근에 이제 좀 핫했던 게 고릴라 이제 그거 대박 났었죠. 대건, 그리고 오로리 대박 났었고, 지금 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뭐 누나 갤럭틱, 펑크 이런 것들 추천드리는 거고요. 좀 얘기가 길었네요. 그러니까 NFT도 지금 진짜 잠재력이 많은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NFT는 진짜 좀 꿀이야. 왜냐면은 17년에 되게 꿀이었던 섹션이 뭐였냐면은 ICO 시장에 참가하면 그게 진짜 꿀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웬만한 ICO 다 참가하면은 그 무조건 몇 배씩 다 먹여줬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어렵지도 않고 선착순인데 어렵지도 않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오히려 막 미달되는 데도 많은데 오히려 몇십 배, 몇백 배 이렇게 대박이 나니까 굉장히 큰 이제 17년 때 ICO 붐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진짜 대박 초대박급의 기회는 아니지만 지금 NFT 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유사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되게 초기 비용, 진입 비용이 굉장히 저렴한데 아웃풋이 굉장히 좋고, 기회 같은 경우도 좀 열려있고 좀 노력하면 본인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뭐 말씀드렸던 타임지라든지 뭐 여러가지 좀 그런 기업들이 계속 진출을 하다 보면은 기회가 많이 있겠죠. 예전에 업비트에서 한번 되게 웃겼던 게 하나 있었는데, 업비트에서 페타이어 NFT라고 여러분들 한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만 해도 되게 제가 피식하고 웃었어요. 무슨 페타이어 이렇게 했는데 그게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600만 원인가? 600만 원인가 1000만 원인가 그 정도 사이 가격으로 이렇게 NFT 가격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큼 되게 대박이 많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어제 댓글을 하나 받았었는데 오미세고 관련 NFT 관련 숏 해가지고 해칭해서 에어드랍 받아도 되냐 요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제 저는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게,
현존하는 시총 좀 애매한 그런 프로젝트에서 이제 에어드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그렇게 대박이 나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좀 리스크도 있고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그 돈으로 어떻게 보면 더 좋은 투자처들 막 변동성에 좀 몸을 맡기다 보면은 더 좋은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렇게는 하진 않는데,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대신에 이제 만약에 내가 105미세고를 이제 매입을 했어. 그러면은 바로 매입을 하자마자 가격 변동이 좀 생기기 전에 바로 50은 현물로 냅두고 거래를 걸어두시면 안 됩니다. 나머지 50은 뭐 1배 숏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이거에 이제 하락에 대한 해칭은 여기에서 그대로 흡수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서 50개에 대한 에어드랍 이제 그 스냅샷을 찍는 그런 쪽으로 하셔도 되는데, 하셔도 돼요. 근데 좀 복잡하기도 하고, 제가 애초에 막 그런 걸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차라리 이거 말고 뭐 런치패드, 바이낸스 런치패드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디파이 예치한 다음에 분부를 이제 빌려 와가지고 런치패드 하는 거는 되게 좋거든요. 진짜 이것도 무차익인데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좀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오미세고 이런 거는 그냥 에어드롭 전에 가격 펌핑 되는 걸 파는 게 오히려 이렇게 좀 애매하게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렇게 먹는 것보다 수익률이 좋을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것도 되게 현명한 투자라고 보실 수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투자의 어떤 좀 방향성이나 추구하는 그런 투자 방식이 좀 다 다른 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다는 거고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좀 주어진 이런 기회나 방식들은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들 성투하시고요. 갑자기 성투하래. 일단 오늘 말이 좀 길어가지고 저도 힘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성투하시고 연말 불장 다같이 기도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